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스타를 모집합니다. 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의 마지막 수요일 K-팟스타의 불독입니다. 지난 3개월 참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내용의 도전팀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회 도전팀 푸른나무님의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를 시작으로 노동자를 대변한 삼성 에이스센터 기사님들의 방송이었죠. 다 녹아있네. 그리고 3회 출연자 권반장님의 시각장애인 영상 해설 방송 우리도 보고 살아요. 금천구 한내 텃밭 도시농부들의 이야기 텃밭라디오, 대제반비님의 야광 성교육쇼, 잘못된 무속에 관해 진실을 알리고자 시작하신 그래 나는 무당이다. 캐나다 취업 유학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 이성기의 캐나다행 토크쇼, 그리고 처음으로 새로운 방송을 준비해서 도전해 주신 지난주 방송이었죠. 노영민님의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까지 새롭고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 김용민 PD를 집중 분석했던 강점 혁명은 다음 주까지 일주일간 다운로드로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나다행 토크쇼 다운로드 숫자를 발표해야 될 시간인데요. 캐나다행 토크쇼 유학과 취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횟수가 그닥 기대치만큼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426회 다운로드가 되셨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자, 지금 제 옆에는 9번째 도전팀 우리 김하정의 사주쇼 팀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 후입니다. 지금 미리 올려주시면 안 되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 모신 게스트분들과 함께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좀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 선물 어떤 내용인지는 그 도전팀의 방송을 듣기 직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지금 참석해주신 우리 4분의 도전팀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네, 안녕하세요. 김하정의 사주쇼 MC 김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오늘 도전팀 중에서 유일하게 남성분이시죠? 청일정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도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이수빈입니다. 왜 호응이 없어? 언니가 너무 그렇게 해서 그래. 자, 우리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주쇼의 막내, 가장 풋풋하고, 네, 어린 25살 조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4분이 함께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방송 짧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사주쇼는요, 일단 토크와 사주를 이렇게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새로운 게스트, 그러니까 특이한 직업을 가진 게스트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직업관에 대해서 또 스킬에 대해서 듣고요. 예. 또 그분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이게 사주에 풀이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 도경쌤이 풀어주시고, 또 그런 프로도 있고, 또 코너가 있는데, 그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사주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뭐 최진실 씨, 조성민 씨 사주, 네. 뭐 선거철에는 박원순 씨 사주. 뭐 우리 박 시장님도 사주를 보셨었나요? 네, 그 선거 전에? 네, 선거 전에. 그럼 그 사주에서 재선에 성공하신다고 나왔었었나요? 그렇죠. 아, 그걸 맞추셨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고. 우리 선생님이 좀 겸손하셔서. 네. 올해 운이 정말 좋다고 나와 있었어요. 네, 시장님의 운이 되게 좋으시다 그래서 저희는 될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좀 흥미로워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네. 이 방송을 어떻게 준비를 하시게 됐는지 우리 선생님께서 좀. 저는 이제 여기 김하정 아나운서가 한 예. 3년 정도 저한테는 그냥 고객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속 사정을 제가 듣잖아요. 저 VIP 예. 고객이었죠. 나름 부야 돈은 별로 안 줘요. 속상해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한번 선생님 방송 나와보지 않을래요? 하길래 한번 해보자 그랬죠. 저는 제가 게스트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엮여서 가는 기분이에요. 아,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또 예, 그렇죠. 고객 그 접대 차원에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셨다가 고정 프로그램으로 되신 건가요? 그렇죠. 하정 씨가 보통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과 같이 하면 저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많이 한 거고요. 또 방송을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사주를 처음 공부할 때 예.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주는 미신이 아니다, 절대 가학이다. 예. 그런 걸 이제 좀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호응을 좀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3년 전부터 사주를 좀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예. 그래서 홍대 그 사주 카페를 막 돌아다녔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상담 실력과 어. 가장 빛나는 적중률을 자랑하는 우리 박덕현 선생님은 적중률을 자랑해서. 외모는 도 가장 빼어난 그렇죠. 꽃미모. 꽃이 나잖아요. 네, 우리 아, 박덕현 저는 선생님과 사주 카페는 함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무속인들한테 가서 보는 전문 몇 번 보러 간 적이 있지만. 오늘부터 빠지게 되실 거예요. 사주 카페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네. 혹시 사주 카페에서 만약에 사주를 봐주시면. 네네. 보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얼마 정도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거 약간 민감한 질문인데요. 아니 별로 민감하지는 않고요. 대답 그걸 잘하셔. 이제 카페 쪽에서 보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 나오세요. 예. 사주는 음료 포함해서. 음료 별도? 별도 그렇죠? 네. 네.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가격이 또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건 사주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돈 많고 운 좋은 사람 많이 내는 거고요. 없는 사람은 심지어 그냥 가시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도영 선생님이 진짜 그런 게 너무 인간적이세요. 그러니까 돈에 치중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냥 공짜로도 잘 봐주시고 그러시는 분이라서 같이 일하면서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요. 네. 한 3회 전쯤? 3회 도전자였을 거예요. 아마 그 선거 전주였으니까 3주 전쯤에는 무속인들이 나오셨었거든요. 나는 무당이다라는 그 방송 하시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은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신으로 신점을 보시는 분들인데, 네. 사주 카페에서 하시는 건 신내림하고는 상관이 그렇죠. 없으신 글자로 거죠? 푸는 거고요. 그럼 일종의 철학인 거죠. 네, 철학이죠. 그 사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합쳐서 4개의 기둥을 합쳐서 사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음양오행설에 그거에서 음양오행설의 기준에서 풀어주시는 건데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사주를 갖고 있던 분이 계셨나요? 기억에 남는 한두 분이 아닌데요. 네, 특별하게 이분의 사주는 되게 신기하더라. 이분의 그러니까 홍대에 있다 보면 예. 보통 이성 문제라든지 네. 그런 문제를 많이 오시거든요. 예. 근데 어떤 여자분께서는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그래서 그분 사주를 봤더니 사주가 보통 좋은 사주는 금방 말씀하신 음양오행이 골고루 섞여 있다 그러면 네네. 조금 나쁜 사주는 한 군데로 굉장히 몰려있게 되거든요. 아. 그분 사주가 이제 흔히 사주에서 말하는 화기운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떤 일에 대한 중독 증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항상 남자를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물기운이 필요해서 남자를 찾는 거예요? 네? 물기운이 필요해서? 그렇죠. 수가 필요하니까 자기를 말려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할 때 화의 기운이 많았고 물의 기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오행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네. 목, 화, 토, 토, 금, 금, 수 해서 오행인데 네. 그 나무의 기운, 그리고 불의 기운, 물의 네. 기운, 쇠의 기운, 그리고 흑의 기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나무의 기운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라든가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의 컨셉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 사주를 뽑고 내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거든요. 예. 사주 뽑는 데만 해도 공부를 며칠씩 해야 돼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저희 방송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플에서 색깔이 나와요. 네. 나무는 푸른색, 불은 빨간색. 그렇죠. 토는 노란색이죠. 노란색. 금은 네. 흰색, 그다음에 금은 물. 검정색인데 물이 검은색. 네. 네. 그게 자기의 생년을 놓고 나면 그런 그림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성향이 많고 또 뭘로 태어났고를 알 수 있는 게 가장 기본 컨셉이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는 그냥 나무.
쭉쭉 뻗어나가는 성분이죠. 또 봄의 새싹처럼 굉장히 순수한 기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태어난 사람들은 좀 단순하다. 단순하다. 목의 기운이 많으면 약간 그렇죠. 단순하다. 순수하고 또 인자한 성분이 강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불의 성격은 그냥 불 생각하시면 돼요. 막 퍼지죠. 다혈질이에요. 그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불이죠. 떠 있다는 말 자체를 봐도 자신의 어떤 존재감, 그게 강하기 때문에 예의가 바른 면도 있다라는 거고요. 남한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신경 쓰는 타입이죠. 그다음에 토는 흙, 큰 산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이 어때요? 굉장히 묵직하고요. 신뢰가 강한 성격이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다음에 금의 성격은 보통 칼이다, 세다, 보석이다 얘기하는데 날카롭다. 그렇죠. 날카롭고요. 섬세한 면이 있고 강직하죠. 마지막으로 물의 성격은 바다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는 항상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사람 보면 지적이다. 머리가 좋다. 또 물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죠. 약간 얍삽한 면도 있지 않느냐. 머리 기운이 많으면.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말씀하셨을 때 박원순 시장님 그 사주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의 기운은 어떤 게 좀 많이 들어있던가요? 박원순 시장님요? 그 사주가 갑자기 그 찾아보셔야 생각이 되는데. 안 나서. 그럼 또 찾아보셔야 되나요? 네, 이게 그럼 생활을 외워보시진 않으니까. 네. 그럼 그거 좀 잠깐만 찾아주시면 우리 대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방송하시면서 우리 두 분은, 조은지 씨하고 두 분은 그 재밌었던 일 뭐 기억나는 이수빈 일? 씨예요. 이수빈 씨하고 네. 조은지 씨하고는 네, 어떤 제가 여기서도 그렇게 존재감이 없나요? 아까 인사부터 뭔가. 재밌었던 일 뭐 기억에 남는 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도 방송이지만 이 방송 자체가 약간의 저희의 사생활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이 친구의 뭐 연애담이라던가 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뭐 어떻게 연결이 됐다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방송 중에 수다를 떨듯이 하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하나의 모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습이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 우리 여자 패널이 이제 3명이잖아요. 이 여자들의 그 연애 진행 상황을 매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저 씁쓸한 거는 지금 2명은 별로 사생활을 밝히지 않고 저만 아주 그냥 막내라서? 낱낱이. 예. 아주 저만 파고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그럼 사주를 보시는 직업 외에 별도의 본인의 본 직업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사주를 보는 직업은 아니고요. 사주는 선생님만 보나요?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인이고 리포터고 MC고 아나운서로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예. 우리 은지랑 수빈 씨도 마찬가지로 네. 방송 저는 쪽 이제 활동을 한창 파릇파릇 자라나고 있는 새싹이고요. 네. 방송계를 이렇게 넘보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 그렇죠. 건가요? 아나운서? 지망생 사실 딱 우리 얼굴을 봐도 네, 좀 은지 같은 경우에는 막 아카데미를 지금 수료를 했어요. 네. 근데 참 제가 봤을 때 될성부른 나무더라고요. 참 재밌고 끼가 넘치는 아이여서 우리 방송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끼가 너무 처음부터 다분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원래 여기 게스트였어요. 참석할 저는 네. 지금 여기 오신 네 분이 모두 다 사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전혀 몰라요. 사주는 이제 우리 선생님만 보시는 거고, 저는 이제 본업은 방송인인데, 이제 취미생활로 이렇게 상담을 받다가 사주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래서 이거 한번 이런 방송을 만들어보자 만드신 했던 거고요. 우리 두 친구 여자분이 아리따운 우리 패널들은 제가 제 지인이었죠. 제 예쁜 동생들이었는데, 제가 참 좋아해서 우리 방송 같이 해보자 해서 사실 섭외를 저도 했죠. 언니가 이거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 방송 생각하기 전에 1년 전쯤인가? 저를 도경쌤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에 고객으로 가다가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랑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지인들을 이제 하나둘씩 이제 데리고 그 사주 보러 갔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니가 나 도경쌤하고 이거 하려고 한다. 방송 같이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그거 찾으셨습니까? 네네. 그럼 어떤 기운이 많으시던가요, 우리 박 시장님? 시장님 사주가 물로 태어나셨어요. 물로요? 그런데 한여름에 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물도 보면 음과 양으로 나눠지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다가 큰 바다, 양이라 그러면 예. 하늘에 내리는 비는 음이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한여름에 비거든요. 여름에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서든 쓰임이 많다라는 거고 말 그대로 뜨거운 대지를 비로 식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정치 쪽에 흔히 사주에서 관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런 관성이 약하시기 때문에요. 오히려 약간 위기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방송편은 한번 꼭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던가 해서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9번째 도전팀입니다. 김하정의 사주쇼 본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할 텐데,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부터 첫 번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나의 궁금한 점 있죠? 취업이면 취업, 학업이면 학업, 종류를 딱 하나 선정하시고요. 그거에 관한 사주를 올려주시는 첫 번째 우리 청취자분에게는 본 방송 들으시고 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박도경 선생님께서 직접 사주를 좀 풀어주신다고 하시니까 취업, 이사, 뭐 각종 분야 딱 하나만 선택하시고 사주를 적어서 생년월일 시까지 적어주시면 그 사주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째 도전팀 김하정의 사주쇼 지금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명인 사주. 셉니다. 네. 요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분들이에요. 고인이 되신 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조심스럽고 그런데 얘기를, 저희 카페 게시판에 한번 풀어달라. 네, 맞아요. 라고 올라와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최고의 배우셨던 최진실, 그리고 조성민 씨의 궁합과 사주를 한번 봐보려고 해요. 진짜 모든 분들이 알 만큼 그런 좀 다사다난했던 삶을 살다 가신 두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최진실 씨는 1968년 12월 24일생이시고요. 조성민 씨는 1973년 4월 5일생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200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05년에 이혼을 하셨고요. 최진실 씨가 지금 몇 살 많으신 거죠? 5살 많으신 거죠? 응? 5살 연상이셨네요. 사망은 2008년에 최진실 씨가 하셨고, 조성민 씨는 2013년 1월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친의 이별 통보가 마지막 충격이었다고 해요, 조성민 씨한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친 집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 집에서 자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진실 씨와 조성민 씨의 그 결혼식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네. 최고의 그런 스타들의 결혼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엄청난 하객들과의 결혼식이었던 걸로 유명을 했는데, 2000년에 결혼을 했으나 2002년부터 불화설이 나고 그 당시에 최진실 씨가 이렇게 조정민 씨한테 폭행을 당해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사진도 많이 찍히고 그리고 조성민 씨가 그 당시에 다른 여자분을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분과 조성민 씨가 결혼을 했어요. 신모 씨랑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으나 또 약간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사망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는 그 여자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었어요. 여자가 은근히 많네. 여자가 정말 이분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사주는 어떨지. 그 최근에 이 분이 왜 실검에 오르셨냐면 최진실 씨의 모친 어머니가 처음에 결혼시키기 전에 이둘 궁합을 봤는데 둘이 결혼시키면 네. 다 피 본다고. 네. 그런 걸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회자가 됐는데 어떤지 한번 궁금한데 선생님 어떻죠? 금방 말씀하신 게 그대로 보여요, 사주에. 저 사주를 쉽게 말씀드리면 뭐 늘 말씀하시는 오행의 조화인데 최진실 사주가 굉장히 특이한 사주의 케이스예요. 이분이 흑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주에 물이 굉장히 많아요. 흙이 주위에 물이 많으면 무토예요, 기토예요? 무토입니다. 남자예요. 은지 나 무토잖아요. 자, 물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 그냥 쉽게 말하면 조그만 섬,
이 정도는 거의 암초에 불과해요. 그만큼 사는 게 척박하다라는 거죠. 또 토한테 이 물이라는 존재는 쉽게 말하면 돈이거든요. 이걸 재성이라고 얘기해요. 여자 사주에는 돈도 시어머니도 아버지도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운이 이분한테는 안 좋습니다. 재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재운이 안 좋죠. 근데 궁금한 게 재성이 안 좋은데 최진실 씨는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사주가 국을 잃었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금방도 그러니까 물상적인 표현을 드리면 이분이 어떤 섬이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분의 인생에서 삶의 그 바다가 주위의 물들이 굉장히 고요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섬이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분이 사망할 당시의 운은 그 섬에 태풍이 온 거죠. 즉 국을 짜고 있다라는 말은 물 자체가 국이 없이 물만 있을 때는 뭐 태풍이 왔다가 파도가 쳤다가 난리가 나는 바다였다면 이분은 반대로 그 바다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되는 바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지만 이런 국, 그러니까 삼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이 풀릴 운에는 말 그대로 해일이 나든 난리가 나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의 본 성향을 본다 하더라도 제다신약의 특징인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잘 모으세요. 또 돈에 대한 그릇은 작은데 목표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런데 돈이 만약에 나갔어. 그럼 모을 줄 많은 사람이 돈이 나가면 허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사업가의 사주는 제자신약이 아니거든요. 신강제강. 그렇죠. 신강제강이라든지 최소한 천간의 재성을 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최진실 씨 사주는 전부 다 돈이 지지에만 깔려 있습니다. 모을 줄만 아는 거죠. 아, 그럼 천간의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지지에만 있으면 그렇죠. 모으는 거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알뜰하게 모으는 스타일로 제가 볼 땐 보여요. 자, 그런데 반면에 조성민 씨 사주는 정반대의 경우에요. 이분도 제다신약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틀려요. 이분은 물로 태어나서 사주에 불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많구나. 예, 좀 쉽게 가는 방송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물의 형태가 어떨까요? 주위에 불이 많습니다. 주위에 불이 많어. 물이 어떤 상태일까요? 뜨겁죠. 말라 있는. 그렇죠. 말할 수도 있는데 흔히 끓고 있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네. 그러면 감정 변화나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폭력적인 부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볼 땐 때리기만 했을까요? 그런데 체질사주도 문제가 있는 게 때리기만 하지 않으면 뭘 도와줘? 그렇지. 그러게. 제가 볼 때는 진짜 싸움이라도 보통 싸움 나지가 않죠. 또 체질사주에서도 아까 제가 재성이 많다 그랬으면 조금 집착적인 성향도 강하세요. 둘 다. 최진실 사주가 남자한테. 왜냐하면 재성은 관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일 만들게 있고 또 최진실 사주가 굳이 그분 말씀처럼 조성민 씨랑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이 남자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성향은 굉장히 강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 강한 물들이 나무 하나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 나무가 남자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아까 섬으로 비교하자면 섬에 흙이 조금 있는데 그것 때 그 나무 하나 키운다고 섬이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흙은 다 사라지고 결국 침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연관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성민 씨 사주가 이렇게 끓는 물이기 때문에 감정 변화 기복이 심한 거고, 다르게 말하면 이분의 재성이라는 거는 천간에 다 떠 있습니다. 돈이 새는 팔자죠. 돈 막 쓰는. 그렇죠. 또 남자 사주에서 재성은 아까 말한 돈 이외에도 여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최진실 씨는 돈을 좀 이렇게 잘 모아서 남자를 잘 그 돈으로 잘 키워주는 여자분이라면 이제 조성민 씨는 여자나 돈을 버는 족족 잘 쓰고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인. 그렇죠. 그리고 따지면 조성민 사실 제가 너무 나쁘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두 분이 궁합이 그래요. 조성민 씨가 만약 최진실 씨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 또 이분 사주는 이렇게 재성이 강하면 여자한테 완전히 붙잡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합에서 중요한 점이 오행이 있고 제가 음양이 있고 그 다음에 강약이 있다 말했잖아요. 네. 두 분은 기본적인 오행의 성향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기도 잘 낳았던 거고 네. 서로가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음양의 조화는 안 맞죠. 최진 사주가 양성이고 조성민 사주가 음성이에요. 오히려 남녀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바뀌어서 그건 연애할 때는 괜찮은데 결혼하고 살 때는 이렇게 되면 피곤해요.
거기다 최진실 사주는 시간 제하고 양팔통입니다. 거기다 조성민 씨 사주는 음팔통이에요. 팔통이라는 뜻은 사주가 전반적으로 구조가 음성과 양성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쪽으로 돼버리면 치우쳤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럼요. 거기다 최진실 씨가 연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분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걸 최진실 씨한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럼 최진실 씨 아까 제가 어떻다 그랬죠. 돈 나가는 걸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이야. 밑에 분은 어떤 일이든지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게 실제로 안 맞았던 거고요. 그래서 조정민 씨가 사업을 이렇게 몇 번 하셨대요. 그렇죠. 다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싫었을 수도 있지. 최진실 씨 입장에서. 굉장히 싫었죠. 돈 쓰기 싫어요. 돈, 밥. 흔히 말해서 최진실 씨가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렇죠. 이분 만약에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었어. 그런데 1,000원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그냥. 그렇죠. 뭐 꼼쟁이다라든지 나 돈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힘들게 번 건데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사업적인 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메리트에 대해서는 그냥 최진실 씨를 모을 줄만 안다라고 저는 보이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조정민 씨 정말 안 되죠. 그 돈 놔둬서 뭐하냐? 뭐라도 벌려서 돈을 늘려야 되지 않냐. 재테크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죠. 그게 잘 됐으면 둘이 괜찮았을 거 아니야. 안 됐으니까 트러블이 생겼을 거라 보여지는 거고 무엇보다 궁합에서 최악의 조건은 두 분이 둘 다 너무 사주가 신약이다. 제다 신약이란 뜻이에요. 신약끼리의 궁합은 말 그대로 말했지만 사소한 다툼이 풀리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강하고 한 사람이 약하다 했을 때 일반 연애를 할 때 봐도 강한 사람이 리드하는 게 있고요. 맺고 끊어주는 게 있잖아요. 두 분 사이에는 제가 볼 때 그게 전혀 없었어요. 싸움 나도 남자 닭이 급급했을 거고 항상 풀리지 않고 그냥 끝내자는 식으로 비관적으로 싸움이 이어지는 거죠. 거기다 최진실 씨가 사망할 당시의 운이 아까 제가 그 사주니 국이라는 게 쌓여져 있다 그랬었죠. 근데 2008년도가 무자년이고요. 그러면 그게 국이 깨지는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물들이 범람이 되고 섬을 덮어버리는 거기다가 보통 자살하는 경우의 사주들이 보면 수기가 굉장히 왕성해요. 자, 한여름 밤하고 한겨울 밤하고 언제 더 외로워요. 그렇죠. 한겨울 밤이 외로워요. 또 이분이 그 일이 있었던 날도 물날에 시간도 물시간에 물에 쌓였던 거죠. 또 물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원래 신기라 그러죠.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있었던 거죠. 원래 고인 사주 보는 건 굉장히 실례요. 하지만 이분 사주는 제가 볼 때 진짜 한이 있는 사주예요. 이분을 제가 볼 땐 뭐 남자뿐만이 아니고 어렸을 때 아버님, 아까 제가 아버님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형제, 무진일주기 때문에 자기랑 똑같은 토만이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이분이 어머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냐라는 거고 어머니께서는 불인데 사주에는 불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친구들도 돈독했잖아요. 뭐 이영자 씨 이런 그쵸. 클럽이 있어가지고 최진실 씨가 네. 돌아가신 후에도 항상 슬퍼해서 막 그런 네. 친구들이 많았죠. 그렇죠. 사주에 그래도 이분이 인성이라는 불만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어머니한테 좀 의지를 하고 또 스스로 또 의지를 갖고 있을 건데 불이 없어요. 어머니한테조차도 의지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진짜 친구한테 의지를 했던 건데 그마저도 그 당시 운에서는 친구한테 배신이 있었다라든지 어떤 다른 구설과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전폭적으로 깨지는 운이었습니다. 조정민 씨는 왜 그 당시에 사망했을까요? 이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은 순간 욱하는 감정입니다. 그냥 끌어 넘친 거예요. 열받으니까. 여친이 이별을 통보했대잖아. 그러니까 절대 신강한 사주가 자살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 신약한 사주들이 자살. 당연히 신약하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역경이 왔을 때 견디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신약이요? 신강이 흔히 말해서 고집도 세겠지만 인내심도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신약은 인내심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상황을 많이 만들죠. 특히 금일주가 굉장히 신약할 때는 나만 죽진 않아. 총기 사건 예전에 있었잖아요. 또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하는 스타일들 보면 금이 원래 살성이거든요. 그 살성이 관이나 어떤 신약 구조가 됐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같아. 막 폭력적인 거잖아. 폭력적이고 뭐
총기 사건도 그렇고 약간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건데 그게 이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건 나를 아예 놔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궁합이 잘 맞으려고 했으면 최진실 씨는 원래 학자 계통의 남자를 만났어야 돼요. 또 연하보다는 무조건 연상을 만났어야 됩니다. 근데 또 매력을 못 느꼈나 보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 나와 있는 남자가 안 좋아. 근데 궁합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저도 지금 수만 명이 궁합을 봐왔지만 사주 원판에 나와 있는데 궁합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결혼 인연까지 가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 좋은 사람 버리고 다른 안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내 팔자의 남자 그렇다면. 그렇고 원래 조성민 씨 사주는 굉장히 강한 여자, 리더십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났어야지만 두 분이 궁합이 좋았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금방 말했잖아. 내 팔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원래 사주라는 게 그래요. 흘러간 거, 지나간 얘기를 끼워 맞추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맞아, 이미. 그렇죠. 구조적으로. 근데 만약에 최진실 씨가 저한테 사주를 보러 왔다면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될까요? 굳이. 왜 하고 싶냐. 물론 이 사주가 물이 많으면 외로우실 거예요. 그걸 이제 남자를 만나면 남자한테 올인해버리게 되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그래 돈이면 돈이고 최준 사주 그래 호와 결혼을 할 스타일의 사주가 절대 아니에요. 어떤 주위의 외압이라든지 혹은 화려한 걸 좋아하는 남자 이 조성민 씨께서 하자기 때문에 모든 거를 올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죠. 계속 내게 빠져나가는 걸 느끼는 거고 한 10년 이혼까지 결심했었던 거고 아마 이분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음에도 이혼을 한 거잖아요. 네. 얼마나 둘이 안 맞았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사연으로 이번에 유명인 사주를 꾸며봤어요. 처음이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유명인이 있다면 저에게 사연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명인 사주는 이것으로 끝낼게요. 자, 지금까지 들으신 방송은 김하정의 사주쇼 우리 고 최진실 씨와 조성민 씨의 사주를 프리편이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올라온 닉을 보고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네. 알고 계시는 분도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기존에 저희 조합원 분들이라서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댓글로 좀 달아드렸거든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도착해 주신 분입니다. 원래 대리기사님이 올려주셨는데 시간을 빼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셔야 한다고 그래서 그 대리기사님은 약간 제외를 시켰고요. 자, 첫 번째 사주를 올려주신 JJ 킴입니다. 자, 79년 7월 6일 그리고 8시에서 9시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셨거든요. 연애운의 사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이 불로 태어나셨어요. 불로 태어났는데 이제 가을에 어떤 큰 간을 가지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남자복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사주가 전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좋다란 말은 뭘까요? 성격이 좋다. 아니요, 성격은 안 좋아요. 균형이 잘 성격은 균형은 잘 맞고 운이 스스로가 좋다. 굉장히 잘난 사주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주는 남자 필요 없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연애운은 2007년도 8년 정도에 좀 강하게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는 좀 짧게 쓸데없이 좀 만나오셨다라든지 생각이 들고 올해는 연애운이 안 좋으시네요. 그럼 언제쯤 좋아지는 거예요? 내년이 진짜 좋으세요. 내년이 흔히 말해서 일치가 합의된다 그래서 결혼이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주가에 결혼운이 들어왔다 해서 다 결혼하지는 않아요. 단지 내 마음이 화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그렇죠. 결혼하는 마음이 동한다. 그렇죠. 내년에 이제 생길 것 같고 평소 때 이분은 결혼에 대한 마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는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거고 남자는 연상적인 느낌의 굉장히 좀 지적인 스타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조금 잘난 사람을 만날 운입니다. 좋은데요. 부부관계 합도 있기 때문에 가정운도 굉장히 화평할 걸로 보이시고요. 제가 볼 때 남자복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나쁜 사주가 아니니까 잘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럼 내년까지 기다리면 되겠네.
그렇죠. 올해부터 열심히 만나셔야죠. 운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내년에 운이 왔다 그러면 올해부터 열심히 만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내년에 그럼요. 그 운을 받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79년생이시면 나이가 약간 있으신데 맞죠? 네네. 그렇죠. 혹시 결혼하신 거니까요? 아니요,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왜 하셨어요. 그래요? 설마 결혼하고 나서 연애운을 이어받겠습니까? 그렇구네. 자,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올려주신 우리 JJ 키님 이제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분이 태국에 계시다가 지난주에 들어오셨거든요. 아유, 지난주에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올해 이제 한국에서 계시면서 원래는 이민차 가셨다가 들어오셨거든요. 사정에 의해서 들어오셨는데 네. 어쨌든 이제 올해 준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결혼하시기 좋은 바라겠고요. 좋은 남자 만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의뢰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실 초식남. 때 초식남. 저희 이분들이 팬이세요. 이렇게 열혈적으로 좋아하시냐면 게시판을 보시다가 초식남이 올라오니까 우리 네, 그 우리 열혈 카페에 청취자세요. 그 가입되어 계시는 열혈 팬이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랑합니다. 참여해 주셨으니까 그분의 네. 올려주신 것까지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식남께서는요, 83년 6월 9일 새벽 6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궁금하신 게 결혼이셨거든요. 네. 자, 이분 사주를 보면 이분은 흑으로 태어나셨어요. 흑으로. 흑인데 속에 화를 가지고 있는 화산입니다. 화산? 네. 그 말은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데? 터져서 조금 사정이 융화가 돼야 되는데 즉 화란 말은 이분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인풋을 얘기하고 이거를 풀어내는 게 금인데 아웃풋이에요. 식상. 말과 표현, 식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분은 생각은 많이 하는데 아웃이 안 돼요. 아. 말을 표현이 잘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분은 글은 잘 쓰실 거예요. 그냥 열혈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써주시죠. 성격은 굉장히 인자하고요. 또 톤은 묵직하고 신뢰가 강한 사람인데 좀 끼가 발산이 안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연애를 잘 못하고 그래도 한 번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게 진중하게 연애를 좀 잘하실 분인데 아쉽게도 올해 내년은 아닙니다. 올해 내년은 전반적으로 이런 진로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는 게 많고 힘드실 거예요. 여자 보기 좋냐 안 좋냐 따지면 토한테 여자의 성분은 물이거든요. 네. 자, 이분이 화산인데 물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초복이 있다라는 거죠. 와우.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처하고 내가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 있어요. 나중에 뭐 저희 방도 어플 보시면 알겠지만 토하고 물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장가가는 경향도 있는 거고요. 또 여자 보시는 눈이 좀 남다르다. 남자는 뭐예요? 혹시 이렇게 눈이 좀 까분지를 높다. 그런 거야? 높은 것도 아니에요. 좀 나같은 특이하다. 애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좀 지적으로 통하는 사람한테 많이 끌릴 것 같아요. 지적은 넌 아니야. 넌 아니다. 까불지 않아요. 넌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결혼을 하고 아마 여자를 만나고 한다면 2016년 이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 올해랑 내년은 2년 뒤에. 예, 올해 내년은 올해 내년은 이분이 힘들고. 아까도 말했죠. 굉장히 바쁜 눈이에요. 올해 내년은 저희랑 연애해요. 아니, 이게 무슨. 문제 내어드릴게요. 신청하라고. 방송 데이트권. 저기에서 댓글로 연애하자. 김하정의 사주와 연애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게 남아 계신가요? 아무튼 올 내년 뭔가 제가 변동이 많아 보이는 건데 원래 공부하셔야 되는 눈이고요.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셔야 되고 그게 모든 게 2년 후부터 발산이니까 운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실 거예요. 사주는 그냥 선비 사주예요. 선비 사주 좋은 네. 사주인 건가요? 그렇죠. 정 많고 사람 잘 도와주고 좀 답답하고. 맞아요. 우리 너무 잘 도와주세요. 맞아. 사랑해요. 근데 맨 끝에가 좀 안 좋네요. 답답한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풀이를 좀 해주실 차례인데요. 네. 이분은 본인의 사주가 아니라 네. 아드님의 사주입니다. 네, 아드님. 우리 공릉동 아줌마께서 올려주셨거든요. 96년생 12월 20일 낮 12시. 낮 12시에 태어나신 사주. 네. 진학을 상담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드님 연세를 딱 봤을 때 96년생이면 고3이나 고2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진학에 대해, 진학운 좀 설명을 좀 자, 해주시죠. 이분 사주는 굉장히 특이한 사주예요.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사주는 오행의 조화를 말씀드리는데 네네. 이 사주는 나무로 태어나셔가지고 사주에 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보면 나무가 하나 두 글자 나머지 물이 4글자나 되는 사주거든요. 생각이 많다. 그렇죠. 인풋이 많다. 인성을 얘기하고 생각이 많죠. 생각이 많으면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창의성. 그 말은 이분은 일반적인 공부 쪽보다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직업이 잘 맞다라는 거죠. 기획 이런 거? 그렇죠. 기획, 기획이 뭐. 될 수도 있고 예술이 될 수도 뭔가 새로운 있고.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게 1순위 직업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무가 이렇게 물이 많으면 형태가 어떨 것 같아요? 막 잘 쓸려 자라죠. 수도 있고. 그래, 물 위에 막 떠다니죠. 네네. 이걸 사주에서 흔히 말씀드린 역마살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전문 직종이죠.
그 중요한 건 이분이 올해 공부가 잘 될까 안 될까라는 건데 올해 불 들어오면 작년부터 좀 진로가 답답하실 거예요. 고2, 고3일 때 다른 생각을 많이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과거 2009년도부터 뭔가 진로는 변동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이분의 직업을 딱 한 가지로 말하면 기획자. 그다음에 전문 혹은 예술 분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상태를 그러면 예술 쪽이 좋고요. 그것도 아니면 공부 쪽으로 만약에 갔다. 그러면 의학 쪽이 가장 잘 맞으시고 의학 쪽이 그렇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주인데 문제는 고집이 좀 있고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생기실 거고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막 잘했다가 그것도 잘했다가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산만함도 보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성격 좋나요? 성격은 좀 까칠한 편이에요. 이런 사주도. 어머니께서도 이분한테는 물이 엄마예요. 그런데 물이 엄마가 너무 세. 그렇죠. 주입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이 사주가 물이 많다라는 말은 차갑다라는 거고요. 우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밝은 이미지를 주셔야 되죠. 얘를 강압적으로 움직이려면 절대 안 되시는 거고 항상 그냥 좋게 자애롭게.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엄마한테 말하나요? 건강까지 말씀드리면 분명 이 사주는 신경성적인 문제는 좀 존재할 수 있어요. 남자분인데도 음성이 많고요. 물이 많다는 말은 물 많으면 겨울생들이 차갑죠. 춥죠. 겨울에. 그건 우울하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색깔이 붉은색이 가장 좋으세요. 빨간색. 그렇죠. 그럼 자기한테 강한 기운을 좀 눌러주기 위해서는 네, 맞아요. 그렇죠. 그 보완되는 색을 좀 착용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나무는 나무인데 겨울 나무라서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럼 방에 있는 벽지를 그냥 빨간색으로 하면 되겠다. 야, 그건 너무 그건 화려하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수험생 방에 빨간색 벽지는 좀 빨간 불. 내부 인테리어면 핑크 커튼이라든지 그렇죠. 핑크색. 여성적으로. 특히 조명 같은 거 있죠. 주무실 때 조명 잘 때도 좀 조명 좀 켜고 따뜻한 분위기로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올 내년이 아마 이분이 어떤 시험운이라든지 저거 지금 도대체도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 그렇거든요. 대화로 풀어가는 뭔가가 있어야 네네. 돼요. 근데 혼자 말로 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만약 이분이 예체능 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어떤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타날 거고요. 공부 쪽으로 갔다 그러면 아마 올해부터 좀 혼란스러움이 많을 거다라고 예상됩니다. 네. 어머니께서 힘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응원을 많이 안아주셔야지. 자상하게. 너무 강압적이지 말게. 자, 저희가 지금 부탁드렸던 원래는 한 분, 두 분 요 정도, 한두 분을 좀 사주를 보기로 했는데 세 분 이렇게 봐주셨단 말이죠. 완전 이거 뭐. 아, 그러니까 이거 맞아. 특급 완전 서비스인데요. 예. 근데 지금 제가 급하게 또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아, 밑밥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또 부탁을 드리려고 뭐 풀어달라는 건 아니고, 저희 많이 뽑으시는데? 국민 TV,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의 이사님이거든요. 백마고주님이 올려주셨어요. 자, 본인은, 네. 이분은 기독교 신자세요. 근데 본인은 사주를 보고 싶어도 어머니가 절대로. 아니 사주를 보고 싶어도 어머니가 태어난 시를 기억을 못 하신대요. 네. 태어난 시간을 모르면 사주를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볼 수 볼 수는 있는데 제한된 정확도가 부분이 약간- 많으세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렇죠. 특히 자식운 쪽은 못 보고요. 그다음 올해 운세 정도는 대충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계속해서 댓글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요 분께서 올려주신 게 지금 결혼해서 아들과 딸이 있는 분이신데 연애운을 물어보셨단 말이죠. 애인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봐주시기는 하나요? 유부남들의 그런 유부남이 자식운이 아니 자식운이 아니라 네. 자식까지 있는 사람인데 아. 애인운을 봐주시기도 하냐 이거죠. 그럼요. 물론 봐주리죠. 봐주시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주에는 양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이거든요. 과학이니까. 그렇죠. 근데 불륜이든 뭐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치우치게 본다면 그건 저희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불륜에 대한 상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신대요. 그렇죠. 네, 그죠. 하시다 네. 보면 네.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말하기가 힘든 걸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방송님 말씀드린 부분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직업의 기천을 따지면 사주를 볼 수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한테 너무 피곤해 하잖아요. 힘들어해요. 그분은 사주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집 여자가 왔어. 그런데 그분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만족감을 느끼고 산단 말이죠. 네네. 그분 사주는 굉장히 좋은 좋게 사주예요.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불륜도 마찬가지예요. 한다해서 자기가. 내가 어떠한 만족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건 점술가의 역할은 아니죠. 사주가 어떤 사람의
성공도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학문이라고 저희가 배웠어요. 그쵸,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주가 좋다는 건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한다라는. 보통 그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어떤 의견이냐면 사주는 통계학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요. 네. 통계학 아니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또 그 사주를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통계학이 아니라고 이렇게 통계학 범주에서 이렇게 제외된 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종교적으로 그쪽으로 더 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두 가지죠. 그러니까 통계학이다. 네. 그렇게 많은 경험치에서 나왔던 그 통합 이렇게 눌러놓은 압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게 통계학이라고 치는 거고 이 부분은- 그거를 제외하면 저긴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주는 어느 쪽에 가까운 건가요? 카운셀링이죠. 상담입니다. 아, 상담. 그렇죠. 물론 통계적인 부분이 있고 미신적인 부분도 없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든지 저희가 사주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힘든 거를 저희가 어떤 정도 들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카운셀링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라 하더라도 그게 전혀 빗나간 게 아니고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이분이 올해 돈을 버는데 네네. 이게 얼마 벌지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번다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주를 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이고 얼만큼 벌까를 물어보게 되죠. 예, 실제 예. 쉬운 예로 들면 작년에 저한테 고객이 오셨는데 공무원이셨어요. 좀 고위직이었는데 올해 돈을 벌까요? 물어보시길래요. 돈을 버는데 선생님 올해 관운이 안 좋다. 그게 투자가 되고 뭐가 됐을 때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이제 연말에 오셨죠. 3억을 버셨대. 오. 퇴직금이랍니다. 그렇죠. 이게 사주예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릴 수 있어도 강범위하게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상담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백마고지 이사님께서 본인의 사주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거 좀 잠깐만 선생님께서는 좀 봐주실 준비를 해주시고요. 4명째.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부남이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인운을 물어보신 거거든요. 지금 만나시는 애인이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아, 만날 수 그러니까 있을지? 그게 궁금하신 거니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밝혀줘도 되나요? 72년. 네. 괜찮아요. 사모님께서는 방송 안 들으신다니까 괜찮습니다. 자, 9월 네. 8일 음력입니다. 태어난 시간을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애인운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결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세 분과 나머지 세 분과 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나머지 세 분. 자, 우리 김하정 씨는 네네. 혹시 방송하시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가 네네. 기억에 남는 방송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어떻게든 청취자들을 모집하려고 좀 자극적인 소재를 구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섭외 게스트가 픽업 아티스트였어요. 픽업. 모르시죠? 픽업 아티스트가 어떤 직업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여자를 빨리 꼬셔서 어떻게 빨리 그 침대로 데려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런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을 섭외를 해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참 우리나라에 의외로 연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다양한 그런 그 팬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지셨어요. 그 모태솔로 군단들에게. 네. 모태솔로들한테. 네. 그리고 저희가 4분의 픽업 아티스트를 모셨거든요. 총. 예. 초반에 거의 픽업 아티스트로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신 게 나는 300명 이상의 여자를 사귀어봤다. 함께 우와. 해봤다. 함께 해봤다. 함께 해봤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해봤다. 그렇지. 해봤겠죠.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참 외모적으로는 그냥 어땠죠, 은지 씨? 또 이걸 저한테 이렇게 넘겨요. 올라갈 때? 예, 요런 말 나한테 하라고. 외모적으로는 어떤 분은 괜찮았고 어떤 분은 아니었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넘기나요? 네. 수민 씨는 어땠어요? 근데 진짜 그냥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봤으면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거지. 흔남이죠? 그러니까 흔남. 300명을 그렇게 한 3년, 4년 안에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게 네. 저희는 사실 3, 4년 만에 300명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믿기가 참 힘들었는데, 근데 그분들의 어떤 스킬이나 이런 연구 결과를 듣다 보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아직도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팬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말빨은 좋아요. 정말 이게 되게 현란해요. 듣다 보면, 맞아. 여자의 마음을.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분들 그 에피소드가 제일 그래도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도 다양한 직업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가수분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음악 들으면서 랩도 배우고, 우리 은지가 비트박스도 배우죠? 랩이랑 뭐 비트박스 이런 걸 또 배워요. 근데 진짜 잘하거든요. 그럼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마디 봐요. 나 여기 왔어. 어디? 국민 TV. 예! 갑자기 예상에도 없던 걸 시켰더니. 자, 지금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방송에 좀 초대해보고 싶은 게스트라든가 모시고 싶은 손님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방금 느낀 건데 저희 팬들 초식남 그리고 좀 전에 게시판에 올려주셨던 겹살이 좋아하니 수선의 신님들을 다 모셔놓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김하정의 네이버요? 사주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우리의 그런 엄청난 청취자들이 저희에게 너무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자체가 저희가 이윤을 추구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방송이 좋아서 만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진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가 이걸 지금까지 기획하고 대본도 쓰고 했는데 앞으로 초대 손님은 이왕 하는 김에 좋은 쪽으로 약간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동물보호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을 모셔놓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소수자. 소수의 입장에 서는 김하정의 사주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좋은 생각이네요. 왜냐면 저희 언니 둘이 동물을 정말 좋아해요. 고양이를 막 3-4마리씩 키우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 앞에 앉아 계신 분도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길냥이라고 하죠. 아니요, 길냥이한테 바꿔주시고요. 굉장히 지금 사랑하십니다, 고양이를. 페북 보시면 지금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혹시 네. 나왔나요? 우리 이사님께서는 잔바람은 필 수 있는 사주인데요. 큰 바람 못 펴요. 잔바람은 필 수 있는데? 네. 일단 초안 사모님하고 좀 떨어져 있는 편은 아닌가요? 떨어져 있지는 같이 집에 계신 거예요? 네. 아무튼 사모님 기세가 굉장히 상당해 보이고요. 이쪽 부분은 약간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아요. 좀 보면 약간 사모님 쪽에서 굉장히 조금 약간 주말 부부 하는 게 좋죠. 주말 부부도 아니면 좀 해외로 보내시든지 그게 좋으시고요. 이분 성격을 본다 하더라도 좀 재밌는 분 같고 약간 허세도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토르테나셔가지고 굉장히 묵직해 보이는데도 말 몇 마디 나눠보시면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분이 여자를 만나면 그냥 말로 재밌게는 놀 수 있는데 깊은 관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올해 같은 운도 일지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뜨는데 이분은 항상 어느 정도 가다가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런 입장일 것이다 보는 거고요. 올해 좀 마음이 뜨셔가지고 이런 또 사연을 올리셨나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주팔자에 운이 들어와서 이런 시간을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에서 올 내년에 큰 문서운이 보이세요. 어떤 큰 지위를 잡든 혹은 이사를 투자를 하든 어떤 그런 줄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올 내년이요. 올해 이사님 되신 거거든요. 진짜 잡으셨네요. 이렇게 또 도경쌤의 이 위험이 갖다 붙이면 웬만하면 맞아요. 혹시 선생님이 보셨던 사주 중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런 사주는 나오기가 힘든 사주라는 그런 사주들이 있을까요? 우리 여기 지금 올려주신 거 말고 평소에 봐오셨던 것 중에서 이런 사주는 흔하게 나오는 사주가 아니다 했던 사주.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김하정 씨 사주. 저예요? 네. 남자 사주죠. 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시나요? 남자 사주고 또 하시는 일에 대한 또 열정이라든지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성격이고요. 또 남자다 보니까 특히 방송 일에 손은 잘은 모르겠지만 남자다 보니까 여자 방송 일을 하는데 조금 남자나 그런 쪽의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굴복하지 않는 남자 같은 여자죠. 남자 같은. 예, 이분 사주 보시면 아무튼 특이한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사주 보면 참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보기 힘든 사주예요. 사주도 이제 딱 몰려있으면 보는 게 굉장히 간편해요. 저기 계신 수빈 씨 사주처럼. 그 성격이나 모든 게 그냥 일관적으로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하정희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이하죠. 선생님 올해 저 뜨나요?
뭐 이 정도면 많이 뜬 거 아닌가요? 더 떠야죠. 우리 이거 가지고 안 되죠? 문서 그렇죠. 하나 잡아야죠. 아, 문서 하나 잡아야죠? 좋은데요. 계약직으로? 우리 국민 TV 들어오나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네네. 사주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생년월일 시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가 틀린가요? 네, 틀립니다.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운세가 반대로 가게 돼요. 아.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주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살아오는 환경이라든지 주위의 궁합에 따라서 사람 인생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상담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는 성격이 비슷하고 살아온 거에 대한 형태만 비슷할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방송을 하고 있는 분들은 9번째 K파스타 9번째 도전팀입니다. 9번째. 9번째 도전팀 김하정의 사주쇼 지금 듣고 계신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업로드된 후에 여러분께서는 일주일가량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그 순위로 매겨서 저희가 이제 1위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1위 하고 싶어요. 저희가 지난 4월 그 세월호 때문에 2주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6월 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7월 둘째 주까지 계속해서 도전팀을 모시고 방송을 한 후에 1위 팀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도전팀은 나올 예정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오늘 나오신 소감 짧게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하정의 사주쇼 이렇게 K파스타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저희 방송을 이렇게 눈여겨봐 주시다니. 네, 청취하시는 분들 저희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 분위기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요즘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시험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사주 카페를 현재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기업 강의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송 관련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시간 되게 재밌었고요. 그거 다음에 이제 국민TV 정식으로 편성돼서 그때 다시 찾아뵙고요. 네, 저 1위 이렇게 결정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방으로 하니까 너무 좋은데 언니 우리 생방으로 갈까요? 되게 두근두근하네요. 네, 그리고 그럼. 저희 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출신자민 겹살이 좋아하는 수선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햇님님. 사랑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방송은 우리 김하정의 사주쇼.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에 이제 업로드가 되면 다운로드 좀 많이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김하정의 사주쇼 검색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주들을 방송편이 올라와 있으니까 듣고 싶은 분들은 다운로드 많이 받아서 청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도전자와 함께 7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